문장 성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은 주술 먹고 A는 B다라고 또 외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얘네가 왜 주성분일지가 중요합니다. 이 화살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뭐냐면 얘네가 필수 성분인데 이 4개가 다 있어야 문장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로 문장을 한번 만들고 나면 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경록이가 주어, 먹었다, 서술어, 밥을, 경록이가 밥을 먹었다 라는 식으로 문장은 완성이 되지만 여기서 경록이를 빼거나 밥을 빼거나 먹는다를 빼면 완성된 문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보어. 여기 보시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록이는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되었다는 분명히 서술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되었다 요 성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주어를 제외하고 이 문장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되었다니까 무엇이 되었는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아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다, 아니다 일 때 앞에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보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형사와 부사어입니다. 얘네들이 부속 성분이에요. 수식해주는 아이들이고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 관형어입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예요. 체언을 꾸며주는 갓관이니까 몸의 제일 앞부분, 체언의 앞에 서서 수식을 해주는 경우 관형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이외에는 모두 부사어입니다. 선생님 그럼 관형사랑 관형어의 차이는 뭡니까?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관형사는 단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품사는 단어 하나고 문장 성분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 띄어쓰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분 같은 경우는 감탄사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독립언이었거든요. 문제는 요겁니다.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혹격조사가 뭡니까? 혹격조사의 이름을 가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호칭, 칭호할 때 그 호입니다. 부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록, 누구누구, 라고 할 때 요걸 이제 혹격조사라고 부르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격조사, 복격조사, 목적격조사, 혹격조사 이게 뭔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요 격은 자격증할 때 그 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조사예요. 보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서술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주어죠. 얘는 목적어입니다. 얘는 보어입니다. 이 아니다라는 말이 필요한 필수 성분이죠. 근데 보면은 요 부분 보시면 이렇게 끝나는 게 선생님 이거 주격조사입니다 라고 외운 애들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거 주격조사네? 그럼 이거 주어인가? 그럼 얘는 뭐지? 이러면서 대혼돈의 카오스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A는 B다라고 외워버리면은 화살표의 순서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주격조사니까 얘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주격조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인 그러니까 예시 중에 극히 일부인 이를 주격조사라고 외워버리면 그냥 이거 두 개를 짝만 지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주격조사 중에 이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주격조사라고 이렇게 거꾸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단순함기의 폐해예요 이게. 그래서 격조사 같은 용어로 만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 단적으로 제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품사는 타고난 거예요. 그 단어가 타고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타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는 애초에 명사라는 특성을 타고난 거예요. 문장 성분은 일종의 직업 혹은 역할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백경록이었거든요. 심지어 누가 제 이름을 바꾸더라도 제가 그 백경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저는 항상 경록이에요. 나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학생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누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누구의 원수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문장 성분이에요.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봤던 그 예문입니다. 요렇게 괄호를 쳐보면 우리가 얘네들은 다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경록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문장의 어디에 있든 명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얘는 주어예요. 근데 얘 목적어죠? 그리고 얘는 보어예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장 성분이에요. 바뀌는 그 역할 이름이 문장 성분이고 그 문장 성분의 단어들 중에서 개별적 단어가 가지는 특성이
품사입니다. 이 문장 성분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아는 문장 파트에서도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와 B를 배웠다면 나머지 뒷부분을 C, D, E, F 이 개별적인 정보로 배우라는 게 아니라 A와 B가 있으면 문법은 이렇게 해서 C를 배우는 거고 이렇게 해서 E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타고 가는 방법만 제대로 알자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여기서 생판 처음 보는 개념이 지문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명사 파생 전미사 같은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문법 개념들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논리적 이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